지금은 이제 시간은 중급 또는 고급 시간입니다. 그 해당되는 시간인데 기초 과정에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리 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 76쪽에 77쪽에 뭐 그쪽인데, 건묘화실과 그다음에 그 밑에 육친의 성과 궁 이래 돼 갖고 제가 궁성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명을 놓고 8칸에 그죠? 그 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 궁별로 어떤 육친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급 과정에서는 오늘은 중고급에서는 97쪽에 있는 12신살과 각종 신살 편인데, 지난번에 신살에 한번 했죠. 또 헷갈리네 지금. 한 학기에 원래는 한 학기에 한 번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 한 두 학기 정도에 하면 진도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지금 12운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12신살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2신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였냐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은 12신살 12신살을 가장 먼저 신사를 시작하는 것 중에는 12개인데, 급제, 급살, 제살 이래 나거든요. 제, 천살, 급제,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육화 이래가지고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전부 살을 부터 살, 신살, 망신살,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그 다음 화개살.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누군가한테는 책에 있는, 아까 우리 몇 쪽입니까? 97쪽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요 신살이 급살부터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런 12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책에 있는 내용은 삼합의 운동속으로 삼합의 저거는 띠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다면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저 우리의 신자진부터 되어 있네요. 신자진이라면 진 다음에 뭡니까? 진 다음에 사가 오잖아. 사, 그죠? 진 다음에 사가 오잖아. 이 사가 여기에 붙어서 사가 급살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가 급살이면은 그럼 오는 사오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요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에 있는 내용은 신자진 세계 원숭이 띠와 쥐띠와 여기 용띠는, 그죠? 용띠는 올해가 뭐였죠? 인이잖아. 이민이잖아. 인에는 역마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역마살이 낀 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네 개 띠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묘미는 그죠? 해묘미의 띠들은 해묘미의 띠들은 미 다음에 어떤 글자입니까? 미 다음에는 신이잖아. 신이라는 글자가 겁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유술 해자축 이래 나가겠죠. 그러면 야의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신이라는 글자가 겁살이니까 신유술 해자축 인 여기가 인이 오네, 그죠? 여기가 인이 되네. 그러면 맞죠? 인이 되니까 돼지띠, 토끼띠하고 양띠는 원래 망신살이 신살이 낀 해다 이 말이에요. 망신살이 낀 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인호술이죠. 인호술은 술 다음에 나오는 글자 해죠. 차례가 신유술 해자축인데 해는 해가 겁살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원래 요가 겁살이 해가 되니까 해자축인 여기가 인이 붙네, 그죠? 여기가 인이 붙네. 지살이다. 지살. 지살이란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마와가 또 움직이란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지살이구나. 그러니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지살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 그에 대한 해석은 내가 또 요 지살 해놨습니다. 역마 성향이 있고 이 돌아다니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사유축이네.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는 축 다음에는 뭐죠? 인이잖아요, 그죠? 축 다음에 인이 나요. 인이 처음에 바로 나오네. 인이 나오니까 원래 뱀띠, 닭띠, 소띠는 겁살에 해당되네. 그러면 겁살이란 저기 아까 97쪽이고 제일 위에 보면 겁탈당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겁탈당함을 의미한다. 망신수 또는 재물의 이름, 재물을 몸을 겁탈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해가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책에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와 별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는 이 손입니다. 손바닥 그림인데, 우리 이 손의 그림에서도 같죠. 여기가 해자리죠. 해. 여기가 자축이죠. 이 반지신 손가락. 그죠? 반지신 손가락. 뿌리가 자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자리가 되고, 여기가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손의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그죠? 이 자리는 변하지 않죠. 이 자리는 안 변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는 수의 자리고 여기는 금의 자리고 이렇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 내지는 목의 자리고 이건 이제 이 화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신살하고 12운성이라는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신살 보는 법과 요거는 아까 뒤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자평명리에서는 왜 보냐면은 일간 위주예요. 일간. 이제 일간 다 아시니까 일간 위주로 살을 달리 본다나.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일간 위주로 보면 자, 겁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간목과 을목,
자, 말씀드릴게요. 가을에는 기운이 없는 자리가, 기운이 가장 없는 자리가, 여기 12신살은 이렇게 겁살, 제살로 나가지만,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까지만 지우고. 12운성으로서는, 절지지, 절지. 절태양, 생, 록이지, 글록. 글록, 절태양생, 록대, 간대, 절태양, 록대, 건왕, 세병사명. 이거 맞죠? 절태양생, 록대왕. 맞죠? 자, 건드지. 내가 좀 헷갈린데. 자, 요게 지금, 요거는 목에 해당되는 글자들인데, 목에 해당되는 글자가 가장 기운이 약할 때가, 기운이 없을 때가 가을이에요. 반대로, 봄에는 가장 기운이 약한 게 겨울 거예요. 겨울이란다. 가을의 기운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금과 신금, 이 12운석을 짚어나가는 거인데, 수의 위치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화기가 약하거든요. 그래, 여기는 이 병화와 정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화는 토와 같이 있었죠. 운동성의 위치로 따지자면. 그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도 같이 여기다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화에서 수기가 가장 약하죠. 임계수.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된 거죠. 자, 현대 여기서는 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이 절지, 절은 이 모양을 그리면은 절지란 기운이 끊어진 상태를 뜻하거든요. 기운이 없는 상태, 그걸 절지라고 합니다. 그 목의 입장에서, 목은 간목과 을목인데, 목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양에 해당되는 양금이고, 요것도 양목이잖아요. 요거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고, 그지? 다시 여기에서도 요거는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고, 이쪽에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고, 요것도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고, 요거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고, 수도 야들은 양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야들은 음에 해당되는 글자다.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자, 간목일간자는, 그러니까 간목일간자는 신금의 절지가 되고, 신금의 여기 이제 절지가 되죠. 절. 그 다음에 태가 되죠. 여기가 절, 태지가 여기가 되죠. 태, 양, 생, 록, 대, 건, 왕, 세, 병, 삼, 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순서가 절부터. 그래, 요 자리가 간목일간자는 신금의 절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올해는 그러면 뭡니까? 간목일간자는 올해는 지금 인이잖아, 인. 절, 태, 양, 생, 록, 대, 건. 걸록이라는 상태죠. 인, 걸록. 상당히 이제 이 간목이 굉장히 강한 시기가 간목이 굉장히 힘이 좋은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걸록일간자는 인년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제왕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 이제 그런 거를 보는데, 여기서는 또, 아까 요거는 지금 일간으로 보는 거죠. 요 인이란 글자는, 여기 볼게요. 자, 절지지만은, 간목일간자는 여기가 절지고 올해가 걸록이었습니다. 그죠? 짚어보니까 절태양생록대 걸록지가 올해가 이제
이 인이란 글자가 간목일간자는 걸록에 해당되고, 그죠? 그다음 걸록에 해당되는 지살은 이 살은 신살은 급제천지 맞지? 연살에 12신살로는 연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조금 되세요? 지금 내가 자꾸 예를 들면 선생님들 중국 과정 해야 되는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기초 과정 선생님들은 제가 안 받아도 눈 안 마주치는데 괜찮아. 다음에 또 들을 기회도 있고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행했으면 그러면 자 걸록이라 하면 그죠? 간목이 인을 만났으니까 같은 노행이잖아요. 같은 노행 음량이 같으니까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힘이 세지는데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그래 신살로 보니까 그 살이 연살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연살에. 그럼 연살이란 책에 보면 연살은 뭡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해놨습니다. 도화와 같다라고 됐습니다. 그죠? 도화와 같다. 연살은 나를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왜? 내가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양의 글자들이 있고 음의 글자들이 있죠. 각각 요는 목이 출발하는 양의 글자가 있고 음의 글자가 있죠. 여기도 양의 글자가 있고 음의 글자가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런데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시계 방향으로 순행해서 짚어 나가면 되고 그 순행의 첫 글자는 절 또는 급살, 급 또는 급살이 출발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간목일간자는 신자리가 절지고 그죠? 을목일간자는 유자리가 절지예요. 고자리가 절지라 고자리 절 끊어진 기운이 없는 홍백이 분리된 세병사 묘로 병들고 죽어 묘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묘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홍과 백이 분리되잖아. 음과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분리된 상태가 절이다는 얘기예요. 그 기운이 어떻다? 없는 거죠, 기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자리가 또는 급살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순행. 요거 이제 이해되시나요? 요도 순행. 여기 양은 순행. 인도 순행.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요게 절지고 이 급살지인데 여기서부터 역행한다. 을목일간자는 유의 급살 자리이면서 절지죠. 급살 자리면 절지인데 절, 태, 양, 생, 록, 대, 근, 왕. 이 자리가 왕 기운이 아주 강한 왕 자리가 되죠. 왕. 그죠? 을목일간자는 이 자리가 왕지에 왕자리가 되고, 그죠? 왕자는 신살로서는 뭡니까? 그러면 신살로서는 여기가 급살부터 출발한다 했지 않습니까? 급제, 천, 지, 연, 월, 망, 장성살이 된다. 장성살. 장성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장성살이라는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장성살이라는 분. 기운이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성성장구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군대의 장수로서 군사를 통제하고 있는 거라거든요. 그 따지고 보면 이때가 좋을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그래 신살과 이 신살은 거기도 아마 우리 만세력도 거기도 나올걸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쳐 듣는 거라. 그 다음에 이 기운도 12운성도 거기 아마 기록이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사주명에 보면 내 주지 않습니까? 내 그 사주 연월 일시 밑에 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뭐 록대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게. 그러면 그 시기에 내가 어떠한 기운이 있었노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분별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는 올해는 자 내년에는 이제 이 내년의 운은 개묘년이죠, 그죠? 개묘년은 을목일간자에 개라는 건 개는 개가 묘로 지지 묘로 봐야죠. 묘로 지지 묘로 보면 을목일간자가 내년에는 현실적인 12운성과 12신사는 어떠한 해가 영향을 받게 되노 하면 을목은 음간은 역행한다라고 했죠. 그래 이 자리가 절지라고 했죠. 절지 다 절지가 되는데 역행하면 절 지금 12운성으로는 절, 태, 양, 생, 록, 대, 근, 왕, 쇠, 병 아니다 너무 신화 나쁘네. 절, 태, 양, 생, 록, 대, 근 근록인 상태죠. 근록인 상태가 되고 그죠? 맞죠? 절, 태, 양, 생, 록, 대, 근 예, 근록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살로서는 어떻습니까? 급살이잖아. 급제, 천지, 연, 월, 신살에 해당된다 내년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망신살은 그죠? 망신살은 이제 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 망신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좀 망신당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 도화잖아 도화. 이게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도화는 아까 말했지만 남들한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남들한테 나서려고 한다는 거거든. 근데 남들한테 나서려고 하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오해한다. 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중해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12신살과 이 12운성은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뭘 기준했습니까? 띠로 기준한 게 아니고 우리 일간으로 내 일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12신사는 보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급살당하고 제살당하고 좋은 게 없거든.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언제고 하면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던 성행하던 그 시기에 그러한 신살들이라 이 지금 만세력도 상당히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분석해서 피하면 좋잖아요. 그죠? 안 좋다니까 굳이. 그래서 참고만 하셔도 좋다. 제 생각은. 참고만 하셔도 좋다. 우리 이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뭐 재미삼아 뭐 보기는 한데 지나치게 빠지지 않아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운에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와 있는지, 그지야?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그 환경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록제왕 이거든. 이 절지 아까 죽어서 병들 여기 그렇잖아요. 병들고 죽고 사람 사는 게 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묘로 들어가니까 홍과 백이 분리대가 없는 상태가 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자연 환경으로 본다면은 가을에 결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술달에 결실을 다 하죠. 그죠? 술달에 결실을 거두고 떨어진 거는 땅으로 들어가고 땅에서 과육이 썩고 없어지고 그 씨앗은 또 다른 것으로 또 재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란, 태. 여기에서 태라는, 여기 이제 이 절이라는, 요 해라는 글자가 요걸 해자축, 임묘준, 요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그걸 12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절태양생이. 요 인이란 글자는 요게 목의 구간이잖아요. 목의 구간이 인이란 것은 여기 이제 멋이 없는 것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안 했습니까? 아까. 요 자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인이란 인생이 이제 딱 출발하는 시기죠. 태어났어. 아까 새싹에서, 씨앗에서 새싹이 보이듯이. 여기 이제 생명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래, 절이란 어디 있어요? 여기 절이죠. 이 자리가 절, 여기는 수의 기운, 수의 에너지. 이건 수죠. 수란 없는 상태. 그 씨앗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라는 글자가 씨앗을 뜻합니다. 자라는 글자가 씨앗을. 그래서 태지, 잉태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다음 축은 절태양, 양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 이 글자들을 새겨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압니까? 여기는 처녀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 여기는 양의 그게 씨앗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을 말하고, 그래서 자라는 글자는 씨앗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묘형살은, 묘는 글자가, 문자로서 글자가 분리돼, 분리. 그죠? 그래, 분리된, 이건 음의 상태를 말하죠. 음은 수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 자는 씨앗을, 자묘형살은, 그래서, 해정사, 남한테 말 못할 이런 거, 간통, 강간, 어떤 그런 것과 굉장히 관련을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 씨앗을 뜻하고, 여기는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구간이에요. 양수. 그리고 이 생지예요. 생지라는 이 생. 이제 인생이 사람이 태어났는 시간. 그래서 육안에 보이는 거죠. 자라난 후 청소년 아이 때 요걸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 근록, 그죠? 양생욕대, 목욕, 이 욕대 근록이네, 그죠? 목욕을 뜻합니다. 목욕시키고 아이가. 그 다음에 관대, 좀 더 큰 청소년 시기, 관대. 옛날에 청소년 시기 같으면 뭐합니까? 벼슬 나가는 시기잖아요. 관대, 근록, 제왕. 이 화의 구간이에요. 이게 오행의 에너지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요거. 이 글자들의 특징이 보면, 만약에 사라는 글자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어떨 때입니까? 굉장히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첫 발을, 여기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구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생록대, 그죠? 아주 이제 이 근록, 제왕, 내 인생이 아주 왕성한 시기라면 화가. 그 화라는 에너지에 속하는 사오미 구간으로 가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왕성한 시기구나. 십성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도 이 글자로만 놓고 봐도 내가 대원에서 어떤 구간을 가고 있나, 내 구간에 봄의 구간을 가고 있나, 내 인생의 여름의 구간을 가고 있나, 내 인생의 가을을 걷고 있는지, 인생의 겨울을 걷고 있는지 대원에서 이것도 확인 가능한 거죠. 이걸 치우더라도. 근데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신살까지 접목시켜 놓은 거죠. 그죠? 아주 내가 근록적일 때, 그죠? 아주 근록이 여기잖아. 그죠? 근록적일 때 망신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기운이 아주 또 왕성할 때, 이때는 장성살이다. 아주
아주 좋은 기운이죠. 왕성한 시기에 장성사를. 점점 이 쇠약의 기운이 여기 쇠, 병, 사, 묘, 절 이래 된 거예요. 그 12운성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12신사를 접목시키니까 결국은 12신사과 12운성을 보는 같이 놓고 보는 방법은 각각이 그 계절에 반대되는 글자, 그죠? 계절에 반대되는 오행의 글자들이 기운이 가장 약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상생상극론에서 보면은 금극목 당하잖아요. 금극목 당하니까 목은 절대적으로 금을 이길 수 없다 이거잖아. 우리가 상생상극의 논리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금극목 당한 만약에 지금 인연이면은 지금 임인년인데 이는 금은 어떻습니까? 금의 기운이 없어요. 자루뿐 녹사는 거라 그거는 나무로 자랄 수가 없어. 그러한 상태는 얘기죠. 그럼 금기는 목에 오면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양금은 그죠? 절태지이지 않습니까? 절지가 때문에 기운이 약하다. 금극목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금극목 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포지션은 각각의 절지는 그 기운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반대되는 오행적으로, 그죠? 금의 신금, 신유술 이 지지에 반대되는 그 오행의 글자들은 기운이 절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절지. 그래서 양의 천간은 양의 일간들은 그냥 시계 방향 그대로 순행을 하면서 그죠? 절태양생으로 나가면 되고 또한 급제천지연을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음의 일간자는 반대로 나가야 된대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 거만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거만. 각자가 자기 거만 해보면 내년에 이 묘라는 글자에 나한테 그죠? 내 일간, 내 명에 12운성으로는 어떠한 게 오며 또 12신살로는 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죠? 요걸 참고 삼아 우리가 한번 재미삼아 해보면 내인되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기운이 오겠다. 그러면 뭐 좋으면 좋은 거고 그죠? 좀 안 좋으면 또 피해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지? 그렇다고 뭐 부족하라는 안 할게요. 안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런 피해 나가면 되니까. 그래 우리가 주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더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179쪽인가 180쪽인가 보면 세운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어떤 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내년에 어떤 또 상황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차차 점차적으로 제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래 보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이래 보는 게.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 정립이 되신 건지 아니 좀 혼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혹시 조금 지금 이해가 덜 되시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